거기서 지역이 기분 안 좋으면 거기서 또 사람 술 먹어요. 그럼 이제 갑자기 일하는 시간에도 들어오죠. 이 새끼야 들어와 방으로. 방에 들어가면 이제 오단체가 하죠. 지금 보시는 CCTV 영상은 목포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 대표가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입니다. 약 8분 동안 60회 넘게 폭행이 이어졌고 직원은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맞고만 있었는데요. 지난달 22일 이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남 목포에서 직장 내 괴롭힘 끝에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 최영진 평론가 어떤 사건인지 설명 좀요. 네, 먼저 이 두 사람은 목포의 휴대전화 대리점 대표와 직원 관계였습니다. 대표의 제안으로 2013년 함께 휴대전화 대리점을 열게 됐고요. 대표와 이사 관계로 지난달까지 함께 일을 했습니다. 이곳은요, 한때 점포가 10개에 달할 정도로 사업이 커지면서 직원이 30명이나 되는 목포에서 잘 나가는 대리점이었다고 합니다. 유족과 전 직장 동료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항상 성실하게 일하는 착한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 유족의 입으로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10월 19일 일요일 밤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고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서 월요일 아침에 옷 갈아입으러 오겠지 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수요일 날 그 실종 신고를 낸 거예요. 실종 신고를 내고 한 30분 정도 지났나 봐요. 경찰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현사로 발견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자꾸 들리는 소문이 이상해요. 애가 노예로 살았다. 애 뭐 진짜 자주 때리고 임금도 주지 않았다. 노예로 살았다고요? 그러긴 합니다. 사건을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19일이었고 일요일이었는데 출근을 했던 이 분이 지난 수요일이 될 때까지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기다려 못해서 실종 신고를 했는데 신고하고 불과 30분 만에 집 근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어요.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겁니다. 황망한 상황에서 유족들이 장례를 치르는데 정말 이상한 얘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업계 관계자들 얘기가 대표가 툭하면 피해자를 때렸고 노예처럼 부려먹었고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라는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족이 대표에게 아니 혹시 우리 그 피해자 때렸냐라고 물어봤더니까 그런 일 없다면서 또 끝까지 시치미를 뗐답니다. 자, 이 대표란 사람한테 당신 우리 애 때렸어? 아, 그런 적 없습니다. 자,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업계 관계자가 유족한테 영상을 보냈다. 네, 이 장례식 이후에 업계 관계자가 유족에게 영상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이 영상에는 2023년 1월 목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대표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건넨 업계 관계자, 평소에 대표가 피해자를 너무 자주 때리고 괴롭혀서 혹시 몰라서 이 영상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해요. 영상을 보면 대표는 피해자의 얼굴에 손찌검을 하고 구석으로 몰아서 발로 차거나 식탁에 머리를 박게 하기도 하고요. 약 8분 동안 60회가 넘는 폭행이 이어집니다. 유족들은 과거 피해자가 멍든 채 귀가하는 일이 자주 있었고 심지어 안화골절, 발목골절을 당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뭐 길에서 넘어졌다, 친구랑 장난치다가 다쳤다 이렇게 둘러대서 직장에서 폭행을 당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런 상황들을 전 직장 동료도 확인을 해줬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염전노예? 자, 전 직장 동료 얘기 들어보시죠. 이게 뭐 매월 달랐는데 진짜 많을 때는 일주일에 서너 번도 돼요. 직원들이 다 있던 말던 이제 큰 소리로 욕하면서 부르죠. 그냥 그 영상에서 보낸 딱 그런 수준이에요. 솔직히 그냥 말하면은 사람 취급을 안 했죠, 사실. 저희가 이제 속된 말로 저희는 그런 말이에요, 진짜. 현대판 염전 노예다. 영상에서 보는 건 진짜 빙산에 일갈될 정도로 너무너무 심해요, 그냥. 노예도 아마 그렇게 남부했을 거예요. 아니, 지금 봤던 영상이 빙산의 일각이면 얼마나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잘 상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직장 동료께서는 너무 자주 폭행했다. 많을 때는 일주일에 서너 번도 있었고 그냥 뭐 욕하고 폭행하고 대표실로 불러서 폭행하고 그냥 노예로 생각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맞는 것을 본 적도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유족에 따르면 이 피해자는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면서 한 끼도 못 먹은 날이 허다했대요. 실제로 여기서 일하면서 키가 176cm인데 이 사망하기 전에는 몸무게가 50kg 정도밖에 안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갑질은 이뿐만이 아니고요. 술 먹고 새벽에 이 대표가 이 피해자를 불러내서 대리 운전을 시키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본인 아이들 육아까지 시켰대요. 그런데다가 급여조차도 제대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뭐 급여가 2016년에는 한 번도 지급받지 못했고요. 그 후로도 뭐 두 번, 세 번 뭐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다가 올해 역시 10월까지 근무했지만 3개월치 급여만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자, 바로 저런 지급 내역 때문에 염전 노예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대표 측 입장도 들어봤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줄곧 입장이 같았는데 이 피해자가 횡령을 저질러서 스스로 그 부담감 때문에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가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은 것도 이 피해자의 횡령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제작진도 횡령에 대한 근거 자료를 좀 보여달라라고 예. 하니까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우리도 정리 중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유족도요. 이 피해자가 횡령을 했다면 왜 계속 같이 일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니, 심지어 보통 만약에 횡령을 했다고 하면 자르죠. 그럼요. 잘라야 되는데 계속 일을 했다.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심지어 사망 이후 피해자 통장엔 잔액이 54원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출근한 바로 다음 날이었던 월요일 아침에 출근 시간이 1시간가량 지났을 즈음 이 대표의 아내가요. 피해자 집으로 찾아와 초인종 눌렀고 잘못 찾아왔다라고 한 뒤 돌아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 대표 부부는 이미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상황을 살피러 왔던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된다고 합니다. 자, 유족들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족들은 이 대표 측이 중요한 증거를 없애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이 대표 측 변호인한테 직접 그 부분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매장 CCTV 지웠다고 하는데 그거 뭐 혹시 아시나요? 네네. 그거 왜 지운 거죠? 유족이 엄청난 항의를 해서 그게 나중에 시비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웠다고 합니다. 그 증거인멸 행위 아닌가요, 그거? 증거인멸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무슨 사망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면 모를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고. 관계가 없다는 거는 지금 그 피의자 쪽 주장 아닙니까, 그거? 네네, 그렇죠. 매장에서 그 폭행이 이루어진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도 역시 그 피의자 측 주장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네네. 자, 일단 경찰 수사가 진행이 돼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저 피의자 그 대표의 얘기가 글쎄요 좀 설득력이 없는데요. 지금 믿기가 어려운 상황인 게 그런 겁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 매장 내 대리점 내부에 있는 CCTV 영상을 전부 다 지웠다라고 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제 그 대표의 변호인은 유족들의 항의가 너무 거세서 혹시라도 그 안에서 시비거리가 있을까 봐 지웠다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안에서 매장에서 폭행이 없었으면 그냥 그거 자체를 다 공개를 하면 오히려 확실하게 죄가 없다는 게 양 드러나잖아요. 변호사님 그리고 저렇게 괜히 또 의심을 살 만한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런 게? 도저히 그게 이제 쉽게 이해가 잘 안 가는 상황이고 게다가 유족들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 좀 서운함을 토로했는데 처음에 이 사건을 알렸더니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뒤라서 고소를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좀 미적지근하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범죄 피해를 직접 입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고발은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사실은 한참 뒤에 알려줬다는 거고 그 사이에 이 CCTV 영상이 다 지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하다는 거고 오늘에야 경찰 조사를 이제 고발인 자격으로 받은 모양입니다. 시비거리가 될 것 같으니 CCTV를 먼저 지웠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건 반장에 제보해 주십시오.